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요, 창의적 성격의 구성 요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영상이 이제 전 영상 내용은 창의적 성격의 구성 요소 1이었어요. 1이었고, 이 영상은 창의적 성격 구성 요인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1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창의적 사고력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때문이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창의적 성격의 구성 요소를 갖다 살펴보는 것들이에요. 이 구성 요소는 그 단일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대에서도 살펴봤겠지만 다요인적인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 성격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들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그래서 인내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어떤 좌절에 있어서도 참고 또 어떻게 이겨내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족감 지연이라고 있어요. 만족감 지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해서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그 머시멜로 시험, 머시멜로. 자, 사탕 갖다 주고서 자, 요거 있잖아. 네가 지금 먹어도 되는데 좀만 참게 되잖아. 한 3분 정도 참게 되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한 개 먹어도 돼. 하지만 조금 참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만족감 지연에 대한 시험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추적 조사를 했는데 만족감 지연을 하고 참았다가 두 개를 먹었던 그 아이들이 성당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실험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참고 두 개 갖다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하나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먹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할 건데요. 뭐 예원이, 예성이 엄마라든지 혹은 뭐 찬스 엄마 혹시나 궁금하면 한번 실험해 보시길 더 바라겠고요. 또 요거 외에 또 용기에 관련된 것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요 내용에 포함되고요. 또 뭐냐면 호기심도 이게 포함되네요. 호기심도 하나 포함이 되고 또 뭐가 있냐? 이상주의와 반성적 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반성적 사고 뭘 얘기하는 거지 할 수 있겠는데 그거와 함께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독을 즐겨요. 자기만의 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마지막이 완벽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창의적 성격을 구성하는 이 요소는요, 그 창의적 성격을 바라보는 안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좀 다양할 수가 좀 있는데요. 저희 요 지금 화면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창의적인 성격의 요소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창의적 성격의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내력. 인내력은 뭐라고 할까? 많은 연구자는요,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좌절, 또 장애물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요, 좀 놀라운 인내력에 좀 주목을 합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지시적이고 이제 엄청난 인내심으로 본인의 어떤 일에 열정을 갖다가 쏟아붓는데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는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아동, 유아 아동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족감 지연이에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 만족감 지연이요. 일단은 뭐 노력을 이렇게 기울일 때 그 따르는 어떤 스트레스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유아,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기가 되었을 때 요 그 장기간에 이제 걸친 만족감 지연은요. 이 창의적인 어떤 산출물을 갖다가 높은 창의적인 산물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족감을 갖다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은요.
창의적인 사람이 인정받거나 아니면 또 보상 없이도요, 수년간 자기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몰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어떤 물건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뭐 돈을 갖다 저축한다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어떤 보상보다도 그냥 본인이 창의적인 그 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것들, 이 만족감, 지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인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용기. 자, 이 용기, 당연히 용기 뭐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요 용기라고 하는 것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성공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이 용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공을 위한 어떤 보증수표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또 있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사랑을 갖다 갖는 것들, 이런 것들도요, 용기라고 하는 열쇠를 갖다가 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용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 자, 이 자신감은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차기적인 사람들은 이 자신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또 추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전통에 또 도전하고, 또 규칙을 갖다가 밝힐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전통을 갖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고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내적 어떤 통제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높은 목표를 갖다 설정해요. 그 높은 목표를 갖다 설정하고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만약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뭐 무능력 이런 것들 갖다 경험하지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급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다시 도전하면서 성취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라든지 남과 다르다는 자의식과 자신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명확하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 일에 책임을 갖다 갖고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호기심.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좀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은요, 또 흔히 이제 폭넓은 관심과 또 어떤 특별한 취미를 갖게 할 수가 또 있고요. 다양한 수집을 또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 호기심. 이 호기심은 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 호기심은요, 뭐라 할까. 많은 창의적인 산출물을 갖다 만들어낸 그런 인물들은요, 또 공통적인 게 요거예요. 호기심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너는 왜 쓸데없는 데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 어렸을 때 이러지 마세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어떤 성격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와 반성적 사고네요. 자, 이거는요, 뭐라고 할까?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역할,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은요, 어떤 이상주의와 또 어떤 어떻게 보면 그래 개인주의적 성향을 좀 강하게 가지고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보수 집단을 갖다 심하게 비판한다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을 갖다 중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반성적 사고와 이상주의 어떤 사고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지 말고요. 이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생과 본인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뭐 고독의 계절이 찾아오나요? 이제 가을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독에 대한 어떤 욕구, 이 욕구가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반성적 사고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적인 어떤 사고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고독을 즐기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자, 또 말씀드리겠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수월성 추구라고 할까요? 또 이런 수월성 추구와 완벽성은요, 그 우리가 어려운 일에 딱 봉착했을 때 어떤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또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수준 높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음, 완벽주의? 물론 완벽하기 위해서 본인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좋은 성격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특징으로는요,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 또 성공과 또 인정에 대한 욕구가 또 강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어떤 행동도 나오고 에너지와 열정이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요 어떤 창의적 성격의 요인들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 또 창의적인 산출물을 갖다 만들어낸 그런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런 성격적인 요인이 있으니 이걸 참고로 해서 아동 또 유아들도 이런 어떤 성격적인 요인을 갖다 닮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하다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에는요, 대전 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요 대전 시민대학에 요번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18일부터네요. 또 12월 6일까지 월요일 날이거든요. 1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고요. 수강료도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개발이나 또 직업적으로 좀 이런 어떤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갖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을 갖다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들을만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강의하는 내용이라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